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차세대 전차 동영상을 보여주신다고요? 네, 지난 11월 16일에 차세대 전차에 대한 영상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업체 측의 협조로 우리나라 차세대 전차의 CG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 단독 공개를 제가 합니다. 단독 공개. 지난 영상에서는요, 제가 사진만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보다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는 영상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차세대 전차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자, 오늘 그 얘기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CG부터 궁금한데요. 네, 먼저 차세대 전차의 외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CG로 보는 거하고 이제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확실히 다른데요. 보시면 적극적 피탐 설계가 돋보이는 형상입니다. 전차의 각 부분에 마치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톱니 모양의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 공격 헬기의 밀리미터파 레이더에 대응이 가능하죠. 또한 이 밀리미터파뿐만 아니라 지상 무기 체계용 메타물질 흡수체 기반 다중대역 스텔스 기술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죠. 이 메타물질 흡수체는요, 전자기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인공물질의 일종입니다. 이 메타물질 흡수체는 군사적으로 특히 스텔스 부분, 즉 적외선 위장이나 전자기파 흡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운영과 대처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찰 드론을 운영할 수 있죠. 뭐 이런 기능은 이미 미래지향적인 전차뿐만 아니라 현용 전차에서도 필수적인 옵션이 되었는데요. 차세대 전차가 운영하는 드론은요, 주변을 정찰하며 위협 요소를 판별하고요. 특히 적외선 카메라와 형상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적의 위협 요소를 주야간 상관없이 정확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전차에 전송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가시선에 있는, 즉 전차가 직접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위협 요소를 차세대 전차는요,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이 드론이 준 위치 정보를 통해서요. 아울러 포탑에 설치되어 있는 드론 제모로 적 드론 무력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상 깊은 것은요, 차세대 전차의 상황 인식 능력입니다. 이 앞서 말한 드론을 활용한 정찰뿐만 아니라 차체에 설치된 파노라마 전망경은요, 전차 승무원들에게 생생하고 넓은 시야를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전차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는요, 승무원들에게 전차 주변 360도 상황을 마치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증강현실을 제공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완벽한 주변 상황 인식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포탑 위의 RCWS도 연동이 됩니다. 즉, 적 발견 시 자동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죠. 무엇보다 방어력하고 공격력에 대한 영상이 궁금한데요. 네, 제가 스텔스 형상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차세대 전차는 여러 가지 첨단의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 자체가 최첨단 복합 장갑을 채용하고 있어서요, 상당한 방어력이 있어요. 또한 차체에는 특히 승무원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 반응 장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 장갑은 독특한 디자인의 허니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승무원실은요, 캡슐형으로 집중 방어를 통해 방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캡슐형 승무원실은 외부에서 타격하는 APF SDS 탄이나 히트탄뿐만 아니라 전차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승무원실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방어력뿐만 아니라 이 승무원실은요, 유무인 협업 체계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해서 표적 및 위협에 대한 분석 정보 등을 통합 전시하는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포탑 좌우측에는 각 3개의 APS 대응탄 발사 장치가 있습니다. 각 발사 장치에는 6개의 하드킬용 대응탄이 장전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총 6회의 교전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대전차 미사일과 RPG 등에 대처할 수 있고요.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360도 상황 인식 장치는 이 APS의 레이더 및 레이저 경보 장치 센서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전방위적 방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센서에는 AI 알고리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 정보에 대한 학습을 통해 위협을 식별하고 거리 및 종류에 따른 최적의 대응 수단을 결정할 수 있죠. 자동으로요. 여기에 대전차 미사일을 교란할 수 있는 연막탄은 기본이고요. 차체 하부도 V자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요, 대전차 지뢰 피격에도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시 주포죠. 주포 한번 보면요,
차세대 전차는 현재 주력으로 쓰이는 120mm 활강포보다 약 1.5배 위력이 향상된 130mm 51구경장 활강포와 고에너지 관통탄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 120mm 전차포의 유효 사거리가 약 2.5km 내외입니다. 이에 반해 이 130mm 주포의 유효 사거리는 약 4km, 최대 사거리는 약 5km입니다. 여기에 버슬형 자동장전 장치가 탑재되어 있죠. 이것도 영상에서 아주 정확히 나오는데요. 또한 이 차세대 전차의 무장은요, 포탑에 설치된 차세대 조준경에 의해 운용이 됩니다. 이 차세대 조준경은 무인 체계와 연동할 수 있어요. 즉 공중 및 지상 드론하고 연동이 되고요. AI 기반의 표적 식별 알고리즘을 통해서 탐지 및 식별된 표적에 대한 자동으로 위협도를 분석할 수 있죠. 따라서 승무원이 적절한 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센서 장치들이요, 무척 컴팩트해진 것이 눈길을 끌죠. 여러분, 이 현존하는 3.5세대 전차들의 포탑을 보면요, 각종 센서 및 광학 장치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탄이 되면은 기능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차세대 전차의 컴팩트해진 센서는요, 기존 전차들보다 훨씬 피탄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조준경에는 광학 장치뿐만 아니라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도 함께 탑재되어 있어요. 즉 적외선 유도 기반의 적 대전차 미사일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우리 차세대 전차의 주요 기능들을요, 이렇게 영상과 함께 보니까요, 설명하는 저 역시 이해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차세대 전차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이번에 직접 디자인을 담당하신 분과 인터뷰를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장시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 역시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모든 나라의 무기 디자인에는요, 각자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고대 로마의 글라디우스란 칼, 그 다음에 중세 기사의 플레이트 갑옷, 19세기 게틀링 기관총, 2차 대전의 타이거 전차 등등등, 굉장히 딱 보기만 해도 저거라고 확 들어오는, 인식되는 그런 게 무언가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대충 저 시대의 기술력으로 저 정도 만들었겠거니 하겠지만, 여기에는 이른바 UX, 즉 User Experience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UX는요, 어떤 경험이 녹아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전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이 글라디우스 보세요. 이 글라디우스 보면 이 칼이 굉장히 짧아요. 칼이 굉장히 짧은데, 야, 저렇게 짧은 칼로 어떻게 싸웠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글라디우스는요, 역사상 가장 많은 적군을 살해한 그런 칼이에요. 이게 로마군도 역시 이제 밀집 대형했잖아요. 밀집 대형으로 싸울 때 칼이 길면 불편하니까 일부러 저렇게 짧게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그리스 시대 때 펠랑스가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이 펠랑스의 개념을 로마군이 차용하면서 이제 로마군이 새롭게 리뉴얼한 그런 이제 무기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플레이트 갑옷 어때요? 이 플레이트 갑옷은요,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칼은 다 막을 수 있어요. 물론 석궁이나 이런 건 막을 수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귀족들만 쓸 수 있었던 비싼 무기였지만, 아무튼 이런 경험이 녹아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게틀링 기관총은 어떻습니까? 아직 전장식 소총으로 싸워야 했던 그런 시기에 탄피식의 수동이지만 연바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총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른바 대량 살상이 가능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타이거 전차. 이 타이거 전차는 더 이상 여러분들께 설명할 필요가 없죠. 또한 이게 여러분들 무기체계잖아요. 이 무기체계이기 때문에요, 적한테 압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독일군의 티거 전차가 그런 전차 중에 하나죠. 물론 퍼포먼스도 압도적이었지만 이 겉모습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굉장했었거든요. 그래서요, 이 업체 디자인팀은요, 이번에 차세대 전차를 디자인하면서 이런 UX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에서도 ADD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해요. ADD는요, 선도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면서 그동안 무기체계에서 지적되었던 불편함과 단점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승무원의 승하차 시 불편함과 정비 시 애로사항, 이런 것 등등이 차세대 전차를 제작할 때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ADD가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불편해도 참고 견디며 전투하라의 시대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얘기가 됐죠. 어떻게 돼요? 유저가 편해야지 능률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기체계 이 개념이 도입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전투가 가능하게 되고요. 이는 곧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 디자인에 반영돼야 하는 거죠.
또한 차세대 전차 내부의 경우 사용자 편의와 함께 최대한 데드 스페이스, 즉 죽은 공간이 없이 100%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디자인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설계자가 주는 엔지니어적인 최고의 조건 안에서 AI가 직접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AI가 주어진 설계 조건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I가 이제 강성은 높으면서 중량은 줄이고 생산성이 좋아지는 최적의 설계를 AI가 하는 거죠.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필요했다고 합니다.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을 볼 때 딱 어디 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병이나 혹은 벤츠나 BMW 자동차 같은 거 혹은 아이폰 이런 거 보면 저거 뭐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현대 무기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미국의 F-22나 이지3, 그 다음에 러시아의 T-70 전차,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다음에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등등등 저마다 독특한 디자인 철학으로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있어요. 더욱이 공산권 전투기는 큼직한 붉은 별이 있잖아요. 이게 모든 공산권 전투기의 굉장한 아이덴티티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이런 게 여러분들 방산 시장에서 성능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요 그동안 무기체계 디자인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 우리가 방산업계의 후발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해외의 우수한 무기를 벤치마킹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보다는 기능에 우선을 두며 발전을 해왔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디자인은 그냥 되도록이면 그냥 차용을 하자 이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 하지만요 이제 많은 부분에서 우리 무기체계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만의 독특한 디자인 철학이 무기체계에도 반영되어야 할 때죠. 그래서 차세대 전차 제조업체는요 이런 디자인적 요소를 이번 개발에 적극 반영했다고 합니다. 먼저 태극기의 건공 감리를요 테일 램프 형상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스텔스 디자인을 하면서요 전방 프론트 디자인과 각 이음에도 최첨단의 스텔스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디자인했고요. 또한 차체 반응 장갑과 포탑의 APS 장치도 허니컴 쉐입의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허니컴 구조 딱 처음에 봤을 때, 이 벌집 구조 봤을 때 전차의 벌집 구조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 딱 생각났다는 게 뭐냐면 이거 거북선? 뭐 이런 느낌도 조금 났었어요. 그러니까 차세대 전차의 기능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무기답게 압도적 이미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적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강한 외형이 실전에서 주는 압도감은요 생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티거 전차를 보면 무서워했고 6.25 전쟁에서 국군은 T-34를 죽음의 사신으로 받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화 300에서 보면 그 페르시아군이 인명갑 쓰고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실 상대한테 공포심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건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던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액면가 완타치로 쪼개려고 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이번 우리 차세대 전차는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외형의 디자인에서는 고유의 독특함과 강인함도 추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차세대 전차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방산 무기 체계들도 디자인 면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 그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결론은 뭔가요? 이번에 업체에서 우리 차세대 전차의 영상을 제공해 주셔서요 단독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업체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량의 전차들이 갈려나가면서 다시 한번 전차 무역론이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상군의 역할에 있어서 전차는 아직까지 절대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차만큼 전투 현장에서 강력한 화력 지원을 할 수 있는 무기체는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타 선진국들도 전장의 교훈을 반영한 차세대 전차를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시작한 것은 공군이고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해군이며 전쟁을 끝내는 것은 육군입니다. 이런 육군에게 전차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이죠. 현대전의 교훈이 반영된 우리 차세대 전차는 분명 전투 현장에서 제 몫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대를 갖고 미래 전장과 방산 시장을 주도할 우리 차세대 전차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